안녕하세요. 예. 저는 딜로이트 컨설팅의 박승혁 기사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빅이라는 게 크다라는 거고 데이터라는 건 데이터. 네. 뭐 과거에 데이터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증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의 양 자체가 굉장히 증가가 됐고, 또 한 가지 측면은 IT 기술 발달을 해서 이전에 그 검토를 못했던 데이터들을 이제 버리지 않고 모으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으다 보니까 데이터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글로벌 조사 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한 데이터가 전체 총 데이터량의 90%를 차지하는 정도로 갑자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과거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라는 게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모수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샘플링이라는 통계 기법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체 모습을 이제 추정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전체 데이터를 상당 부분 다 검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T 파워라든가 능력들이 케이퍼빌리티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화두로 떠오르고,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데이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아지셨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른바 겉이라고 영어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식스센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경영적에 접목을 하셔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정성적인 부분이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점점 더 중요도도 늘어나는 것들은 그래, 이런 측면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데이터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식스센스, 겉과 더해져서 뭔가 하면 좀 더 좋은 경영 실적이나 경영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는데, 실은 빅데이터는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저가의 하드웨어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존의 어떤 벤더들에서부터 기존 벤더부터 사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가의 하드웨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PC급 하드웨어를 가지고 고성능의 CPU를 감당하는 슈퍼컴퓨터 같은 역할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00억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거를 빅데이터 솔루션을 구축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만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른바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한다든가, 데이터를 또 정제해야 된다든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발생을 하지만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기존의 대용량 하드디스크, 대용량 서버로 돌리는 비용보다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줄어드는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 전환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스위칭 코스트,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을 포함해서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봐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200억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200억이 투자할 만한 돈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이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을 좀 이제 호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막 도입을 하면 그해 바로바로 성과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어떤 일이든 다 그렇지만 그렇게 바로바로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회사가 보유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발생은 하고 있으나 데이터를 기존에 계속 버려왔던 거죠.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분석을 하고 싶어도 발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쌓아야 되는 이슈가 발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그런 데이터 자체를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아예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 건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뭐 미드텀, 롱텀 관점으로 좀 봐줘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예 못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 비어있는 데이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싱하거나 수정을 해서 나머지를 좀 메꿔넣어서 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가 빅데이터가 시작하는 해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파일럿이나 방향 수립을 잡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뭐 시범 프로젝트 정도를 돌려서 어떤 식의 데이터를 쌓아갈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효과를 줄지를 검증하는 차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게 좀 확신이 쓰신다고 하고 기존에 좀 충분한 데이터를 좀 쌓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쌓는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측면하고 이제 IT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IT 측면으로 보시면 그만큼 데이터 나오는 대표적인 부분이 로그죠. 테크니컬한 부분, 뭐 보안 로그라든가 DB 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로그들이 남게 되는데 그 양이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전체로 본다 그러면 그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B2C 측면과 B2B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도 B2C 측면에서 SNS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영역이고요. B2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영역이 예를 들어서 제조 현장에 라인 같은 경우에 그 기계들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어 정보들, 컨트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키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센서들에서 발생하는 기계, 머신이 제너레이션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B2C 측면에서는 GPS 정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로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런 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의 증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 임팩트를 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데이터 양 자체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데이터 양은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지만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하면서 그러니까 가공을 하면서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른바 다처음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쌓아가는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걸 몇 번 쌓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만 건의 데이터가 10번 쌓으면 1억 건으로 되는 거고 몇 번 쌓으면 뭐 1조 건이 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쌓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천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증가하는 사이트가 곳이 있다라는 측면과 실제로 그런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는 존재하지만 여태까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그쪽에 대한 관심도라는 게 떨어져서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통적으로 어널리틱이 많이 쓰이는 곳이 뭐 이제 다처음 분석이라는 관리 회계 쪽, 그 다음에 전통적인 고객 관리 CRM, 어널리틱 CRM이라고 불렀던 영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조 현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않았던 영역이니까 그런 영역도 새로운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하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어널리틱 CRM의 부분이 전수조사를 다 했느냐, 전체적으로 다 돌려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샘플링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왜냐면 모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돌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점을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어떤 때는 적절하지만 어떤 때는 전수조사가 훨씬 더 적절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새로운 이제 빅데이터라는 트렌드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제 전수조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뭐 전수를 할 수 있는 걸 샘플로만 하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다 확인을 해보고 그런 측면들을 적절하게 섞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게 이른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뭐 다시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종은 뭐 특정 분야를 지칭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스포츠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유통 분야 같은 경우에 가격이라든가 뭐 어서스먼트라고 해서 진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제조 현장에서 실제로 뭐 라인 최적화라든가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정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여러 리퀘어먼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한 얘기는 과거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이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기 좀 어려웠는데 이게 좀 뭔가 이제 뭐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기업들이 받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